290쪽. 곱셈의 성질인데. 첫 번째로 그 거듭제곱. 행렬의 거듭제곱. 행렬의 거듭제곱은 여러분 그 숫자의 거듭제곱이랑 마찬가지예요. A의 M제곱이라고 써있으면 얘는 행렬 A를 총 처음부터 끝까지 N개의 행렬 A를 곱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행렬의 나눗셈은 배운 적이 없잖아요. 행렬의 나눗셈은 없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 중에 이렇게 이 정도는 가능해요. 얘는 뭐예요? M 플러스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A의 6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 A의 6제곱을 만들 때 A의 1제곱 곱하기 A의 5제곱도 되고요. A의 제곱 곱하기 A의 4제곱도 되고요.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차피 다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떻게 곱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연산법칙 나오죠? 곱셈의 연산법칙. 연산법칙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 여러분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순서 바꾸면 교환법칙이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당연한 건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기 곱하기가 가능하려면 행렬의 크기부터 정의돼야 된다고 했죠. 행렬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앞에 곱해지는 애가 3 곱하기 2 크기의 행렬이에요. 크기가 3 곱하기 2래요. 그럼 뒤에 오는 행렬 크기는 어때야 돼요? 2 곱하기 얼마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죠? 얘네 둘이 크기가 같을 때만 곱셈이 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네모랑 3 곱하기 2 순서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게 곱셈이 가능해지려면 네모 자리가 얼마일 때만 가능해요? 3일 때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3이어도 얘는 둘이 곱했을 때 여기가 3이면 전체 크기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이죠. 얘는 2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곱셈이 가능했더라도 크기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애초에 순서를 바꾸면 네모가 3이 아니면 곱하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사각행렬과 정사각행렬이면 바꿔도 크기가 똑같거든요. 크기까지 똑같거든요. 근데 크기가 똑같더라도 계산되어지는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A랑 B랑 곱해서 C를 곱하는 것과 B랑 C랑 먼저 곱해놓고 A를 곱하는 게 결과가 같아요. 대신 여러분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하는 그 위치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왼쪽부터 순서대로 A, B, C 순서면 오른쪽에 있는 애들도 항상 A, B, C 순서로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B랑 C랑 먼저 곱한다고 해서 B랑 C랑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A를 곱해야지 할 때 A를 오른쪽에다 곱하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치, 순서는 맞추셔야 돼요. 한번 이제 분배법칙이 있는데요.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배 법칙은 합과 곱이 같이 나오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배하면 A, B, AB 더하기 A, C. A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B 더하기 C랑 A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B, A. 네, 얘를 쓸 때는 BA 순서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곱하면 CA라고 쓰셔야 돼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은 다른 식이에요. 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똑같지 않다. 얘네들도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A를 곱할 때 왼쪽에다 곱하느냐 오른쪽에다 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연산이랑 연산 법칙이 달라져가지고 혼동이 오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행렬의 연산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연산을 해주셔야 되고, 실수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랑 행렬이랑 곱하기 할 때에는요, 이 실수는 행렬이랑 연산될 때, 그러니까 실수 배하는 성질이고 교환 결합 분배가 다 가능했죠. 그래서 얘는 K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어떤 순서로 묶든 상관없이 결과는 다 똑같아요. 실수배의 대결중에 상수를 곱하는 경우 그 상수는 어느 위치에서 곱하든 결과가 다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5번 내용은 여러분 이거 뭐죠? 5? 영행렬이죠? 그럼 행렬 A에다가 영행렬을 곱하면 어차피 곱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곱한 결과끼리 다시 다 더할 건데 0끼리만 더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행렬. 중요한 건 여기 써있는 영행렬과 여기 써있는 영행렬은 다른 영행렬. 무슨 얘기냐면 얘가 3 곱하기 이 크기가 3 곱하기 2행렬이에요. 그럼 이 영행렬은 행의 개수가 2개가 확정이겠죠? 그 다음에 뭐 열의 개수는 네모라고 하면 이 영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3 곱하기 네모인 영행렬. 영행렬을 쓸 때에는 크기 표시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요. 이 영행을 5라고 쓸 때.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크기가 달라지니까 다른 영행렬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행렬을 곱하는 상황은 여러분 교환 법칙 적용하더라도 영행렬이 나오거든요. 그럼 영행렬을 곱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죠. 영행렬을 곱할 때는 바꿨더니 결과 똑같이 영행렬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라고. 왜? 영행렬이라고 쓸 때 이 영행렬은 크기가 다른 애들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A를 바꿔서 곱할 때 A라는 행렬 자체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다른 상황이라면 결과도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차이가 생기겠죠? 얘가 2 곱하기 네모고 얘가 3 곱하기 2여서 당연히 곱셈이 가능해지려면 네모가 아까처럼 3인 상황을 생각하면 3 곱하기 3 영행렬이라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 2 곱하기 2 영행렬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죠?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1페이지에 단위행렬이라는 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덧셈 정리할 때요. 이 영행렬 있잖아요. 영행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였거든요. 중요한지는 모르지. 교육과정에서 이 내용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행렬은 어떤 의미가 있는 행렬이었냐면 A라는 행렬에다 영행렬을 더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A. A가 나오죠. 반대로 영행렬에다가 A를 더해서 A가 나오게 하는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했죠. 그러면 덧셈 연산에 대해서 이런 애들이 이제 항등원 뭐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숫자 붙이면 더해가지고 결과값이 변화가 없게 만들어주는 숫자가 누구예요? 0이죠. 어떤 숫자에 더했는데 결과가 변화가 없으려면 0을 더하는 거잖아요. 숫자 0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근데 덧셈 연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인데 곱셈에도 그런 애가 있죠. 곱셈에도 곱했는데 결과를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에서는 그게 얼마예요? 1이죠? 행렬에도 그런 행렬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행렬을 단위행렬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럼 단위행렬은 어떤 애들이냐면 그 정사각행렬들 중에서 여러분 정사각행렬인데 요렇게 성분들 중에 이렇게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는 성분, 즉 행과 열이 같은 성분이에요.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4행 4열, 5행 5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애들 있죠? 그 대각 성분들이 전부 다 1이고 나머지 성분은 전부 다 0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이 있으면 이런 행렬을 우리는 단위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지금 4 곱하기 4, 4차 정사각행렬이죠? 뭐 4차 정사각행렬, 아니 4차 단위행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뭐 1차 단위행렬은 그냥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2차 단위행렬은 대각 성분은 1, 다른 쪽은 0 채우시면 돼요. 그럼 3차는 1, 1, 1, 0, 0, 0, 0, 0 이렇게 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행렬들을 전부 다 단위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기호 그 알파벳을 써서 나타내요. 여러분 이 단위행렬도 마찬가지예요. 2라고만 표현하지 2라고만 써있을 때 크기가 몇 차 정사각행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그 연산이나 이런 문제를 할 때 나오면 의미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산이 가능하게 차수를 설정하셔서 연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2차니까 2차로 보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A라는 행렬이 3, 2, 1, 마이너스 1 만약에 이런 행렬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1, 0, 0, 1이라는 행렬을 곱해보시면 행과 열 쪽에서 3, 0 그럼 3이죠. 0, 2니까 2고요. 1, 0이니까 1이고요.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단위행렬에 곱해진 행렬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가 1, 0, 0, 1에다가 3, 2, 1, 마이너스 1 이어도 곱해보시면 3, 0이니까 3이고요. 2, 0이니까 2고요. 0, 1이니까 1이고요. 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단위행렬은 여러분, 단위행렬은 그 정사각행렬끼리 연산을 했을 때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정사각행렬이 아니면 크기가 달라지니까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얘 이런 것도 돼요. 지금 2차 정사각행렬을 쓸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열의 개수가 2개고 행의 개수가 2개니까 곱할 수 있죠. 얘네들이 곱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3, 0이니까 3이고요. 0, 2니까 2죠. 정사각행렬이 아니어도 단위행렬과 곱하면 그대로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3이냐? 그럼
여기가 1령 연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행위 개수가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열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럼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만 따지니까 얘는 1행 1령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 이렇게 곱하죠. 단위 행렬. 그럼 결과 어떻게 돼요? 3,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행렬은 이 크기가 맞춰지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되면 결과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곱하는 것도 곱하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위 행렬이 자주 쓰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던 연산들 중에 곱셈 공식이 있죠. 예를 들면 a 더하기 b의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b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연산을 행렬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는 거 전개하는 거죠. 전개하면 a제곱 ab ba b제곱이거든요. 얘네들이 똑같으니까요. 2ab라고 쓰겠다 했죠. 근데 그건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거였는데 행렬에서는 얘네들이 똑같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쳐서 2ab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a 플러스 b제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행렬에서는 식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행렬에서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합차 공식을 적용하면 우리는 얘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암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중간 계산 과정을 건너뛴 거잖아요. 그 중간 계산 과정이 뭐냐면 a제곱에 곱해서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었고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고 같은 결과니까 뭐 합하면 0이겠다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얘네들이 똑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합차면 이렇게 나오죠. 행렬에서. 그래서 단위 행렬이 연산에서 쓰일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곱셈 공식으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a제곱은 플러스 ab 플러스 2a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같아요. 얼마로? a로 같죠. a랑 2랑 곱하면 a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제곱은요 여러분? 2랑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2예요. 왜? 2는 앞에 곱해지는 애가 그대로 나오게 하는 애거든요. 아니면 앞에 있는 2는 뒤에 곱해지는 애가 그대로 나오게 하는 애거든요. 그 2죠. 곱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제곱해도 어차피 2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냥 2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합차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a2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제곱일 건데 얘네들이 똑같이 a로 사라지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 제곱 보기 편하게 쓰셔도 되고요. 그냥 2 이렇게 바꿔서 쓰셔도 돼요. 아니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 있으면 얘를 2 제곱으로 바꿔도 되니까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시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뭐 숫자로 치자면 곱셈 연산을 할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게 하는 1과 같은 애다. 1과 하는 역할은 같다. 그래서 몇 제곱을 하더라도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넘어가 보시면 292쪽에 나오는
내용이면 그 켈리 밀턴의 정리라고 해서 나오는 내용은 교육과정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교육과정에는 없는 내용인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혹시 몰라서 식정리를 할 때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다. 켈리 해밀턴 정리가 뭐냐면 (2차) 정사각 행렬이 있어요. 이제 4개의 성분이 있겠죠. 그럼 얘는 반드시 이 2차 정사각 행렬을 가지고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e라고 연산을 하면 반드시 영행렬이 나와요. 이렇게 연산을 하고 나면 반드시 영행렬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a 플러스 d가 0인 경우가 있으면 a 제곱에 요거 더하면 영행렬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넘어가면 이걸 연산한 결과가 있겠죠. 그걸 k라고 한다면 k2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 제곱했는데 단위 행렬의 실수배인 경우에 그러면 거듭제곱 연산을 할 때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수가 올라가는 거듭제곱 계산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경우고요. a 플러스 d가 0인 경우가 있다면 그게 아닌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아래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예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5a 결과를 구하라고 하는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얘를 a제곱도 구하고 5a도 구해서 빼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면 a랑 d 자리를 더하면 5잖아. 그쵸? 그러니까 행렬 a가 2, 1, 1, 3이라고 주어지는 순간 이 행렬 a는 이 식을 만족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K부터 정리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는 7, 2랑 더해서 영행렬이 나와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7, 0, 0, 마이너스 7 이런 행렬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계산이 틀렸네. 여기 마이너스 2죠. 이거 5죠.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나갈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쉽게 안 물어보고요. 한번 꼬아요. 어떻게 꼬냐면 A를 안 알려줘요. A를 안 알려주고 여러분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E는 0입니다. 이렇게 줘요. 이걸 만족하는 행렬 A를 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렬 A를 구한다고 했을 때 얘를 보고서 A 플러스 D가 5겠구나. AB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5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을 수 있다면 먼저 찾아서 얘가 나왔다면 행렬 A는 얘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행렬은 2, 1, 1, 3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틀리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 써놨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놓고 행렬 A가 이 자리가 6이래요. 그래놓고 나머지 자리를 채우라고 했을 때 이걸 보고 A 플러스 D가 5겠네? 그럼 이 자리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죠? 이 자리 마이너스 1로 채우고요. 그 다음에 A, D 곱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쵸? 그럼 B, C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데요? 0이 나오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뭐 0으로 만들어주는 행렬이 있으면 이걸 만족하는 행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행렬 A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애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이거면 이거입니다인데 이거면 이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씨,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 여러분 어떤 이 용어도 이런 거예요. 사자는 동물이다. 이건 참이죠. 이건 참이죠. 근데 이렇게 둘의 자리를 바꿔요. 그러니까 사자면 동물이다는 맞는 말인데 둘이 자리를 바꿔서 동물이면 사자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럼 틀린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그런 표현이에요. 행렬 A가 요런 형태이면 요게 성립합니다 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말을 바꿔서 이게 성립하면 행렬 A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보는 그걸 함정으로 내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실전 그런 문제가 나올 때 가서 합시다. 디테일한 거. 아직까지는 그런 건 몰라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책에 나오는 문제 수준도 그냥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93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문제들을 조금 볼게요. 그래서 10번 문제 보시면 2a 더하기 b가 2의 마이너스 1, 3의 마이너스 8, a 플러스 2b가 4의 마이너스 2, 0의 마이너스 5일 때 문제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해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얼마인데,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구할 수 있느냐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찾아가지고 구하는 게 제일 쉬운 형태였죠. 근데 지금 이걸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얘는 그냥 a 구하고 b 구해서 a 제곱한 거 구하고 b 제곱한 걸 구해서 빼셔야 돼요. 단순 연산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a 플러스 b랑 a 플러스 2b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얘들이 연립해가지고 a랑 b를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연립할 때 어떻게 할래요? 이 곱해요? 네. 뭐 개수 맞추려고 강함법 쓰려고 곱해서 실수배해서 하면 되겠죠?
나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더하세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3a 플러스 3b가 되겠죠? 그러면 6 마 3, 3 마 9니까 3으로 나눠주면 a 플러스 b가 나오죠. 그래서 2 마 1, 1 마 3인데 뭐 가능하면 이거 구했으니까 a-b 구해가지고 원래대로 뭐 구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뺄게요. 그럼 a죠. a 0, 0, 2, 마 1 이렇게 되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빼면 b가 나오겠지. 이렇게 빼면 이거 a 플러스 b고 이거 a니까 빼면 b가 나오겠죠. 빼면 2, 마 1, 마 1, 마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제곱하기로 제곱할까요? 여기에다가 0, 0, 2, 마이너스 1만 제곱하시고 2, 마 1, 마 1, 마 2를 곱해서 a 제곱은 곱하니까 0, 0, 0, 0, 0, 4, 0, 1 이렇게 됩니다. b제곱은 4, 1, 5 마 2 뿔 2, 0, 마 2 뿔 2, 0, 1, 4, 5 이렇게 되죠. 우린 얘 둘이 빼는 거니까 얘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5, 0,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단순이다. 네? 틀렸는데? 0, 0, 0, 0, 0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11번 거듭제곱이에요. a를 알려주고 a는 1, 0, 마이너스 1, 1인 행렬인데 얘를 몇 번 거듭제곱하면 1에 0 마이너스 10에 1이 나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규칙성 찾기 문제죠. 규칙이 보일 때까지는 하나하나 해보셔야 돼요. a제곱을 구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1, 0, 마 1, 1을 곱해서 1, 0, 0, 0 마 1, 마 1, 마 1 0, 1,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한 번 더 해보면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요. 그럼 1, 0 여기서 1, 0, 0, 0이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0, 1, 1 이렇게 되죠. 그럼 보이죠 규칙이? 이걸 n제곱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n 1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n이 얼마다? 10이면 되지. 10. 다음 넘어가서 294쪽에는요 12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주는 행렬 A랑 B가 있는데 옆에 조건을 보니까 합차가 나왔죠? 근데 합차의 결과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왔대요. 무슨 뜻이라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결과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랑 똑같이 나왔대요. 원래 그게 된다고 안 된다. 행렬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는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러니까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를 해주시면 행렬에서는 원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얘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계산했더니 영행렬 됐다는 얘기고요. 영행렬이 됐다는 얘기는 AP랑 BA가 서로 같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은 지금 결국 AB랑 BA가 같아진다는 의미,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우변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애를 연산했을 때 얘가 똑같아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A랑 B를 곱하는 것과 B랑 A를 곱하는 게 서로 같은지를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에 써있는 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A랑 B 곱한 거랑 B랑 A 곱한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10과 AB 41을 곱한 결과와 AB 41을 곱한 결과랑 110을 곱한 결과가 똑같은지를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A 플러스 4, B 플러스 1 A 0, A B 0, B가 될 거고요. 곱해주시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0 4 더하기 1 4 더하기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비교하면 A는 5, B는 4 하면 되죠. 그래서 A는 5고 B는 4다. 서로 같아요. 유형 13번은요. 필수 13번 문제는 A랑 B랑 더해서 영행렬이 나왔대요. 무슨 뜻이야? B가 마이너스 A랑 같다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A랑 B랑 더 곱했는데 단위 행렬이 나와요. 2. 그럼 B 자리를 마이너스 A로 바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제곱이 2예요. A 제곱은 마이너스 2죠? 그 얘기는 4제곱 하면 2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4제곱 했는데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숫자로 얘기하면 4번 곱했더니 1이 됐다 이 의미예요. 그 무슨 뜻이야? A가 1 뭐? A가 1 이씨 4제곱해서 1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1이 아니는데 4번 곱했더니 1이 나왔다고. 마이너스 1 이런 거 어디서 했어? 허수할 때 있잖아. 허수할 때 I 같은 거 무슨 뜻이야? 주기가 4짜리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4번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애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A는 4제곱하면 2니까 4번마다 똑같은 4칸 건너뛸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A의 2023제곱이면 2023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라고요. 나머지가 얼마나? 3이니까 얘는 A의 세제곱이랑 똑같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A의 세제곱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A 곱하기 A 제곱인데 A 제곱이 마이너스 2였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럼 B의 2023제곱은 여러분 B가 마이너스 A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A의 2023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의 2023제곱은 마이너스 A 2023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A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A예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2023제곱 마이너스 B의 2023제곱은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다음 295번은 295쪽의 필수 14번 행렬 A는
0, 마이너스 1, 1, 0이다. 그럼 얘를 몇 번 거듭 제곱하면 처음으로 단위행렬 2가 나오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규칙성 찾기죠. 해봐야죠. 일단 a제곱은 곱해보시면 0에 마이너스 1, 0, 0, 0, 0, 마이너스 1에 0 이렇게 되네요. 방금이랑 똑같죠?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2 나온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면 1, 0, 0, 1 단위행렬에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4제곱하면 2 나올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n 값은 얼마고? n의 최소값은 4가 되겠죠? 4. 그리고 이제 2번 어떻게 돼요? a의 18제곱이 나와 있는데 이 a의 18제곱이 얼마로 바뀐다?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그래서 a제곱 xy로 바뀌어요. a제곱은 마이너스 2라고 거기에 xy를 곱했으니 얘는 마이너스 xy 이렇게 되겠죠. 이런 곱하면 모양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1,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가 이해될까요? 이렇게 하면 책이 끝나요. 이렇게 하면 교재가 마무리돼요. 이렇게 교재를 마무리하면 일단 남은 시간에 거기 아래 확인 체크 문제 있죠? 요거 해보고 오늘 풀어야 되는 숙제 줄게.